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과학의 기초를 배웠는데 마지막에 이 한 장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과학으로 꿈꾸는 과학과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초에서 표준을 만드는 표준과학 연구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과학 연구자를 꿈꾼다면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물리학, 화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이므로 과학 분야를 전반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선택 과목으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그리고 측정과 장비 설계 등을 다루므로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높은 수준의 측정 능력이 요구된다. 측정 기술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은 물론 국제 무역 등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정밀도와 정확성, 호환성 연구, 과학기술 연구와 산업 현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측정 결과는 객관성과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표준과학 연구자는 그 측정의 기준을 확립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정의 정밀도와 정확도, 호환성을 유지하는 연구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표준에 도전.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표준과학에 적용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측정이 필요한데 이 측정 데이터들을 모아 인공지능을 이용해 처리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방법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측정 표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연구 자체에도 국가적인 표준 기술이 필요해 표준과학 연구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보안경을 쓰고 여러 측정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두 번째 파트인 물질과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주는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은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규칙성이 있으며 이 원소들이 결합하여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을 구성한다. 자, 첫 번째, 원소의 형성. 두 번째, 자연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나오네요. 이전에 배웠어요. 광물, 원소, 도체, 반도체, 지각, 양성자, DNA, 암석, 멘틀, 별, 단백질, 전자, 주기율표, 이온, 구도체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러한 알고 있는 개념과 모르고 있는 개념을 구분해 보고 모르는 개념은 검색하여 확인해 보자. 앞에 1장에서도 동일한 포맷으로 나와 있었죠. 자, 이어서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이 원소의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별, 지구, 그리고 나. 친구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와, 오늘 별이 정말 많이 보인다. 우주에는 별이 얼마나 많은 걸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우리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별에서 오다니, 우린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지구도 우리 몸도 다 별에서 온 물질로 만들어진 거라고. 여기서의 핵심 질문. 별을 이루는 물질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루게 되었을까? 자, 이 단원을 학습하며 모을 생각 조각을 미리 살펴보고 학습 계획을 세워보자.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 별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본다. 우주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형성,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별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본다. 스스로 정리하기, 52쪽에서 핵심 질문을 답해보자. 아, 요즘 과학은 이렇게 배우는군요. 그 우주로부터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생명체와 연관을 짓네요. 자, 넘어갑시다. 첫 번째, 우주 초기에 형성된 원소.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 천체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천체의 구성 물질을 추론할 수 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별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내가 제일 많아.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자, 넘어갑시다. 스펙트럼과 우주의 구성 원소.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태양계 밖에 매우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별의 구성 물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광기로 빛을 분해한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펙트럼은 그림 2-1과 같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선 스펙트럼에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자, 그림 2-1 스펙트럼의 종류입니다. 별이 있고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으로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인 색이 나타난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다음에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가 있는데 저온의 기체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생긴다. 여기 이제 검은 띠가 밴드가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검은 바탕에 이것은 이제 고온의 기체에 해당하는 건데 검은 바탕에 몇 개의 밝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고온의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때 나타난다. 네, 이게 스펙트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탐구에는 다음 탐구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해보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별을 이루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탐구. 다양한 물질이 방출하는 스펙트럼 관찰, 비교하기. 탐구 수행 개방성. 문제인식. 별을 이루는 원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활동 1. 원소의 스펙트럼 관찰 비교하기. 과정. 여기 목표를 우선 봅시다.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별의 구성 원소를 추론할 수 있다. 준비물, 간이 분광기, 여러 기체 방전관, 고전압 발생 장치, 스마트 기기, 스탠드, 실험복, 절연 장갑. 다소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네요. 지금 저는 준비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읽어봅시다. 읽어보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간이 분광기로 햇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후 스펙트럼을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다. 간이 분광기가 있죠. 그다음에 간이 분광기로 수소, 헬륨, 네온의 방전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후 스펙트럼을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다. 햇빛을 관찰했을 때와 기체 방전관을 관찰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 햇빛과 수소, 헬륨, 네온의 스펙트럼 사진을 보고 각각의 스펙트럼을 그려보자. 햇빛은 아마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소 방전관 같은 경우는 수소가 그 방출하는 그 에너지 밴드, 그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파장의 빛만 나올 것입니다. 헬륨도 마찬가지고요. 네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소, 헬륨, 네온 다 다른 종류의 기체니까 이 띠가 나오는 그 위치가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정관 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각 기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설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의점, 햇빛을 관찰할 때는 태양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한다.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는 주변 조명을 끄고 어둡게 한다. 진공 방정관은 고전압이 발생하므로 감전에 주의한다. 방정관은 뜨거움으로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정관 교체 시 전원을 끄고 충분히 식힌 다음 조작한다. 일단 이런 뭐 방정관이라든가 이런 간이 분광기들이 있어야 이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제 장비가 준비된 상태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활동 두 번째. 별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 비교하기 과정. 그림은 별 A와 B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일부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별 A와 B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각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방출선과 비교해보자. 자, 별 A에서는 빨주노 추파남보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빨간색의 두 개의 띠, 노란색의 두 개의 띠, 녹색의 한 개의 띠, 파란색 하나, 둘, 세 개의 띠, 자주색의 보라색의 한두 개의 띠. 별 B는 빨간색에 좀 띠가 몰려 있고 노란색에서 나타나지가 않으며 주황색 쪽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 녹색과 파란색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빨간색에서
띠가 나타나고 파란색에서 띠가 나타나고 어, 남색과 자주색에서 보라색에서 나타납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각각 나타나고 나트륨 경우에는 노란색에서만 나타나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나머지 각각 노란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므로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자, 결과 및 정리를 봅시다. 별 A와 B에는 각각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별 A와 B에 모두 존재하는 원소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별 A에는 지금 헬륨이 존재하네요. 그죠? 헬륨. A에는 헬륨. 별 B에는 수소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별 B에는 또 칼슘이 존재를 하네요. 그리고 칼슘이 별 B에 또 존재를 하게 되고 헬륨은 별 B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띠를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별에서 존재하는지 흡수되고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굵기, 개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세기를 분석하여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이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내었다. 또한 우주 전역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확인.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두 가지를 써보자. 우주 초기의 원소 형성.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 이외에도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이고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근데 이 생명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 원자 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Q를 보면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 그럼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보다 작은 입자는 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이미. 그다음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 빅뱅이 일어나 시작되었으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요. 자, 그래서 그림 2-3을 보면 대폭발 이후 원자의 형성과 우주의 형성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멋있네요. 그럼 여기 이제 대폭발부터 이 시간 순서대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어,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자, 대폭발, 빅뱅 직후 우주에는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본 입자가 가장 먼저 생겨났다. 시간이 지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더 낮아지자 쿼크들은 결합하여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대폭발,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 헬륨 원자핵의 형성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되었다. 대폭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낮아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졌다. 수원자핵과 전자 한 개가 결합하여 수원자를 만들었고 헬륨 원자핵과 전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폭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낮아졌을 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졌다. 수소 원자 핵과 전자 한 개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만들었고 헬륨 원자 핵과 전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대폭발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나는 동안 중력에 의해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였고 현재까지도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우주의 탄생 한국천문연구원 https 카시.re.kr 누리집에서 우주의 탄생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 표면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수소는 어디에 분포하는 것일까? 우주는 수많은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고, 은하는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아낸 태양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는 수소가 약 70%, 헬륨이 약 28%이며 나머지 약 2%는 산소, 탄소, 혈, 네온 등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파이가 있고요. 수소가 70%, 헬륨이 28%, 기타 각종 물질들이 2% 차지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태양 표면의 구성 원소죠. 이 출처는 천문학 및 천체 물리학 2010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대폭발 이후 원자의 형성과 우주 형성 과정을 보면 이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한다는 거죠. 빅뱅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하였다. 그다음에 이제 뭐 쿼크가 생기고 쿼크들이 생기고 전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최초의 입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쿼크와 전자 같은 최초의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빨간색, 중성자 흰색, 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형성이 돼서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 수소원자 핵, 그리고 중성자가 어, 형성이 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폭발 이후에 약 3분이 지나면 원자 핵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을 형성한다. 양성자와 중성자, 여기 빨간 놈과 회색 놈이 결합을 해서 어, 헬륨 원자 핵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대폭발 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 원자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합니다. 원자과 전자. 그래서 수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하나고 전자가 하나인 거죠. 헬륨 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헬륨 원자 핵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 헬륨 원자가 생긴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중력에 의해 모여서 별과 은하를 형성해. 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중력에 의해서 모였다. 그래서 별과 은하가 되었다. 근데 그거의 비율이 아까 3대 1로 알려져 있었죠? 여기 나왔는데 어디 있었죠? 3대 1. 여기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자, 그럼 이 소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소단원 확인하기. 1. 대폭발 이후 최초의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설명해보자. 헬륨 원자핵 여기 나와 있죠. 이쪽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구력 키우기.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해보자. 이 생각 조각,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52핏 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 이해, 우주를 이루는 주요 원소를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간이 분광기로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와 우주의 역사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우주의 생성이네요. 원자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생성, 대폭발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